최근 쌍용건설이 싱가포르의 톰순 동부해안선 지하철을 수주해 완공에 다다르면서 30년 전부터 이어온 그들의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30년 전부터 다른 나라가 혀를 내두르고 포기한 지옥의 공사를 쌍용건설이 맡은 데다가 맡은 건물이 파리 에펠탑 못지않은 도시 랜드마크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 랜드마크는 바로 1887년 세워진 동양 최고의 호텔이자 독특한 건축 양식과 화려한 내부로 유명한 래플즈 호텔입니다. 래플즈 호텔은 1987년 3월 국가유적지로 지정된 싱가포르의 국보급 호텔인데요. 그러나 1942년 일본 제국이 싱가포르를 침공해 점령하면서 호텔 이름마저도 쇼난 료칸으로 개명을 당하게 됐고 호텔은 일본군의 사령부로 활용되기도 했죠. 하지만 이후 45년 영국 해군이 싱가포르 탈환을 하며 스탠리 레딩턴이라는 군인이 영국 해군기를 래플스 호텔 위에 개항하게 되는데요. 이때 호텔 안으로 피신한 300명의 일본군 병사들은 단체로 수류탄을 터뜨려 죽음을 맞이하면서 호텔 본관과 함께 수많은 시설들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한 세기 만인 1987년 싱가포르는 동양 최고 호텔이라는 명성을 다시 되찾기 위해 건물 뼈대를 남겨둔 채 최대한 과거 모습 그대로 복원하기로 결정하는데요. 하지만 한 나라의 국보급 건물을 공사한다는 부담감과 더불어 결정적으로 당시의 설계 도면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기에 모든 나라에서 이 호텔의 개축 공사를 꺼려했습니다. 그렇게 일본과 서양의 수많은 건설사들이 모두 혀를 내두를 때 나타난 구세주가 바로 한국의 쌍용건설이었는데요. 쌍용건설은 수주를 받아들이고 지하 1층, 지상 3층 6동 104개 객실로 과거의 모습을 최대한 유지한 채 초현대적으로 복원한 한편 여기에 호텔의 역사관과 명품관 등 상가 건물 4개 동을 신축했습니다. 당시 쌍용건설 직원들은 싱가포르는 물론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까지 뒤지면서 래플스 호텔의 과거 모습을 찍은 사진들을 다 찾아내고 당시 모습을 기억하는 노인들까지 수소문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렇듯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던 래플스 호텔 복원을 단 2년 만에 훌륭하게 성공해낸 쌍용건설은 싱가포르와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됐고 그 인연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후 싱가포르는 쌍용건설의 실력을 믿고 처음부터 랜드마크를 상정하고 만든 5성급 호텔을 쌍용건설에 맡기기도 했는데요. 국내 건설사가 해외에서 수주한 단일 건설 프로젝트 중에는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죠. 기둥이 되는 큰 건물은 2개 건물이 50도로 기울어진 채 서로 맞대어 지탱하는 형태이고 그 위로 6만 톤에 달하는 스카이파크를 얹은 구조이기 때문에 공사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악명 높았는데요. 세계 각국에 내로라 하는 14개 업체가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결국 이미 신뢰가 쌓인 데다가 어려운 조건을 모두 충족한 쌍용건설이 최저가로 입찰하지 않았음에도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건축가인 모세 샤프디마저도 자신이 설계했지만 이것이 별다른 설계 변경 없이 100% 그대로 사오질 줄은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었다고 말하면서 쌍용건설의 기술력을 인정했는데요. 이후로도 쌍용건설은 해외 건설 40여 년 동안 국내 기업이 수주한 해외 철도 및 지하철 공사 중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2009년에는 싱가포르에서 프랑스와 중국, 홍콩 업체로 구성된 3개국 컨소시엄을 물리치고 약 7천억 원 규모의 초대형 지하철 공사를 단독 수주하면서 국내에서도 이슈된 바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싱가포르 최고 중심지인 리틀 인디아와 부기스를 잇는 총 연장 1.065km의 지하철과 2개 역사를 건설하는 것으로 총 82개월에 걸친 대규모 공사였죠. 그런데 해당 프로젝트 수주 당시 쌍용건설은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모든 지하철 공법을 적용하고 연약 지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공사 구간을 가로지르는 로추 운하를 북쪽으로 영구 이설하는 방안까지 제안함으로써 공사비를 당초보다 미화 1억 달러 이상 증액하면서도 수주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게다가 완공 후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이 진행한 LT2016 시상식에서 쌍용건설이 시공한 지하철 싱가포르 도심지하철 9210구가 국내 건설사 가운데 최초로 토목 인프라 관련 상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쌍용건설은 연약 지질의 도심지에서 7년간 50회 이상 지상의 운하와 10차선 도로를 이설하는 이른바 마의 구간을 공사하면서 지하철 공사로는 세계 최초로 1,600만 인시의 무제의를 달성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쌍용건설 관계자는 2014년 회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며 공사 중단의 위기도 있었지만 쌍용건설이 싱가포르에서 쌓아온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사를 지속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대상 수상의 영예도 안게 됐다.
싱가포르 육상교통청 입장에서는 시공사의 회생 절차로 자칫 미운 오리 새끼가 될 뻔한 현장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백조가 됐다고 수상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30년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쌍용건설은 싱가포르의 또 다른 고난이도 공사 톰슨 동부해안선 지하철의 수주를 따내 올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싱가포르 지하철 6개 노선 중 톰슨 동부해안선은 서울 지하철 9호선처럼 가장 최근 개통한 라인으로 북부 톰슨 라인에서 남부를 거쳐 동남부 해안 이스트코스트 라인을 잇는 구상으로 순차 개통 중입니다. 특히 이스트코스트 라인은 싱가포르강과 싱가포르 해협이 만나는 마리나베이에서 동남부 해안을 따라 국제공항까지 있는 노선인 만큼 기술적으로는 연약지반이라는 중요한 난관이 있었죠. 하지만 이에 대해 쌍용건설은 앞서 역시나 연약지반이었던 싱가포르 마해 구간을 공사한 데다가 한국에서의 지하철 공사 경험도 많았기에 그 경험들이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며 발주처를 안심시켰는데요. 이 밖에도 도심 한복판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데다 현장 인근에 아파트가 있어서 공사장 소음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앞에 방음벽을 세우는 등의 세심함까지 보이며 해당 방음벽은 현지 방송에 소개될 정도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인구 590만 규모 싱가포르도 하루 최대 3,000명을 넘나드는 확진자가 발생하며 외출 금지 및 거리 봉쇄가 있는 등 난관이 있었음에도 단 8개월만 연기됐을 뿐 이제는 어느덧 마무리 공사인 건축 마감만 남은 상태인데요. 선로는 벌써 시운전을 시작했고 냉각탑을 포함한 7개 출구와 개찰구, 스크린도어 등 익숙한 지하철역 풍경 외에도 규제 많은 싱가포르 정부가 주문했다는 폭탄 테러 대비용 방풍문과 친환경 추세에 대응하는 자전거 주차장 및 연결 진입로가 설치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완성되는 동안 쌍용건설은 발주처인 육상교통청을 포함해 현재 4개 기관으로부터 안전보건과 건설환경 등 분야에서 총 10회 수상을 하는 기록도 세웠는데요. 이미 컨테이너로 지어진 현장 사무실 안에는 각종 수상패가 진열돼 있습니다. 이렇듯 쌍용건설은 건설업계에서 전통적인 해외 건설 강자로 통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싱가포르는 언제나 중요한 거점이었죠. 이미 싱가포르 관광객 사이에서 건너편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 사진을 찍는 건 그들만의 상징이 됐는데요. 게다가 사실 쌍용건설은 싱가포르뿐 아니라 올해 2월 두바이에서도 초특급 호텔 아틀란티스 더 로열을 완공해 또 다른 세계적 랜드마크 기대를 얻기도 하죠. 이처럼 동남아시아와 중동을 넘어 아프리카 적도 기니에서도 활약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남미 진출을 타진 중인데요. 이에 대해 쌍용건설의 류동은 상무는 한국 건설업은 기술 수준이 세계 선두권인데 국내 인프라 수요는 한계가 있어 해외 진출이 꼭 필요하다. 동남아뿐 아니라 아프리카나 우크라이나 재건산업 등 신규 시장을 계속 열고 자국 업체들이 같은 공구를 두고 서로 저가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의 쌍용건설 수주에 대한 더 큰 기대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세모반의 듬직한 리포터 진포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세상 모든 반응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